원일이 TV 4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검찰과 국회 그 둘의 묘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검찰은 국회의원 당선자를 수사하고 당선자인 피고인은 그런 검찰을 개혁 대상이라고 몰아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총선 압승 이후에 여당의 검찰 개혁 프레임이 워낙 강화됐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했던 일입니다. 검찰 개혁 필요합니다. 진영을 떠나서 많은 국민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수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그걸 밝히겠다고 수사하는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검찰 개혁과 수사는 별개임이 명백하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을 내세워서 정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연일 공세입니다. 그것이 지금 검찰과 국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선거 이후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어요. 바로 선거사범 수사입니다. 21대 총선 치러진 지 3주 지났습니다. 4월 15일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1270명입니다. 선거 떨어진 사람은 관심 밖이니까 빼고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94명. 여기가 관심사죠. 이 숫자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선거사범은 선거일 이후에 확 늘어납니다. 왜냐? 낙선자 쪽이 고소고발을 많이 하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을 국회의원 당선자가 여야를 다 합쳐서 100명 넘어갈 겁니다. 당선자 중 3명 중에 1명꼴로 재판에 가야 하나 안 가야 되나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돼 있습니다. 20대 총선 때는 당선자 33명이 기소가 돼서요. 7명이 당선 무효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당선 무효입니다. 8년 전인 19대 때도 당선자 31명이 기소가 돼서 10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번에 21대 총선 몇 명이나 기소가 될지 분명히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예상은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선거사범 수사는 대검 공공수사부가 총괄을 합니다. 과거 대검 공안부장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염라대왕입니다. 그럼 어디서 누가 기소 대상을 결정할까요? 국회의원 중에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세 자리를 지목을 합니다. 대검 공안부장, 검찰총장,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 결국 검찰과 청와대란 얘기입니다. 선거법 적용이요. 이거 법대로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여야 균형 안 맞출 수 있습니까? 지역 안배 안 할 수 있어요? 합니다. 해왔죠. 그게 관행이고 관례였습니다. 기준은 세 개가 핵심이죠. 돈, 흑색선전, 허위경력. 결국 검찰총장이 대검 공공수사부장, 옛날에 대검 공안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청와대 민정수석이랑 협의해서 여당 당선자 몇 명, 야당 당선자 몇 명 이렇게 기소를 해온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 문제는 이번 21대 총선 이후 선거사범 수사입니다. 당선자만 100명 넘게 수사받을 거라고 했죠. 선거 회계 책임자 같은 사람은 당선자가 걸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걸린 사람은 100수십 명이 될 거예요. 대검 발표 자료를 보면 4월 15일 선거일 기준으로 기소된 사람이 벌써 16명이고 불기소가 60명이고 입건이 1270명에 수사 중인 대상이 1194명입니다. 이게 여야는 따로 나눠서 발표를 안 합니다. 결국 당선자 중에 누가 걸렸냐? 당선자가 핵심인 거죠. 21대 총선 결과 여당 압승했습니다. 누가 많겠습니까? 당선자가. 당연히 여당이 많겠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랑 협의를 해서 여야 균형을 맞춘다? 이번에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런 거 협의할 정도로 좋은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당인 민주당하고 교감할 상황도 아니죠. 결국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최종 칼자루를 누가 쥐었을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선거사범이요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경합지가 많게 돼 있죠. 여야 모두 내부자 고발, 즉 내부 총질이 많았습니다. 야당 후보야 뭐 거의 전멸했으니까 낙선을 했으니까 고발되거나 말거나 관심 바뀌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당선자는 여당 당선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이 워낙 압승을 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당선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울산경찰청장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였죠. 그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면서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당원 명부 빼내서 경선에 활용했다. 이 고발을 민주당 내부에서 한 겁니다. 검찰이 당연히 마땅히 수사해야 될 사안이죠. 그런데 황운하 당선자가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치검찰이 검찰 개혁 막으려고 나를 무리하게 기소한 거다. 이 프레임으로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최강욱, 범여권의 당선자들이
검찰 개혁 명분을 앞세워서 윤석열 검찰을 압박하고 있지만 속 사정에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슷한 처지의 여당 국회의원 당선자 못돼도 10수명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자 선거사범의 유형도 변수예요. 보십시오. 선거일 기준으로 입건자가 94명이라고 그랬죠. 유형별로 보면 흑색 선전 66명 제일 많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66.0%예요. 돈, 금품 수수가 5명 5.3%밖에 안 되고 여론 조작 3명 3.2%에 그칩니다. 뭐 금품 수수야 단순한 혐의 아닙니까? 돈 줬다, 안 받았다, 사진 한 장, 끝. 증거가 명확하면 기소하는 거고 증거 없으면 불기소. 명확합니다. 그런데 흑색 선전이요? 상대방 비방하는 거거든요.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전부 다 말일 텐데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검찰이 개입해서 해석할 여지가 커졌다 이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칼자루는 쥐게 됐는데 선거사범 수사는 의외로 세게 못할 것 같다. 전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왜냐? 여야 균형을 못 맞춥니다. 이번에. 여당은 당선자가 많고 야당은 낙선자가 많아요. 배지가 떨어지는 충격은 여당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분명 윤석열은 정치검찰이다, 무리한 기소다, 검찰개혁 저항하는 거다. 안 그러겠습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 검찰개혁해야 된다. 이 논리로 이어지겠죠. 결국 선거사범 기소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래도. 이게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전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야당 일부에서 개표 부정 의혹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선거사범 수사에 들어갑니다. 검찰 반응 역시 뜨뜻미지근하지 않습니까? 당사자의 고발이 있었던 만큼 여기서 당사자는 민경욱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통상적 법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 이 반응 같은 맥락입니다. 괜히 야당 편든다 소리 나오기 십상인 사건인 거예요. 여든 야든 이번엔 선거사범 수사를 강력하게 할 상황이 아니다 이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관련 발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딱 한마디 했더군요. 인력을 집중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라. 원론적인 발언입니다. 원칙론을 밝힌 거죠. 강력한 수사 의지 갖고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한다. 윤석열 특유의 의지가 안 보인다 이겁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검찰 내부의 기류. 이 기류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선거사범 수사는 원래 검찰의 전유물입니다. 여야 의원 당선자를 기소하는 문제인데 경찰이 독자적으로 이거 기소합시다, 불기소합시다 의견 내겠습니까? 낸다 쳐도 뭐 검찰이 들어주겠습니까? 결국 1차 조사는 경찰이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관건이었죠. 근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선거사범 수사, 경찰에서 털 수 있는 건 빨리 털자. 선거사범 수사를 경찰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처리해서 검찰이 개입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시도 때도 없이 원포인트로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있어요. 전부 추미애 라인 심기 인사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기소 반대한 거, 고기영 신임 법무차관이 백원우 기소 반대했던 거,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조국 기소 반대했던 거, 세상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런 검찰 내부의 기류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거사범 수사까지 전선을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일 겁니다. 어차피 승부처는 선거사범 수사가 아니라는 전략적 판단도 있었겠죠.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그것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총선 선거사범 사건, 어디에 검찰력을 집중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면 어디다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울산 선거 개입 사건, 현재 진행 중인 그 사건 아닐까요?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이 댓글 조작으로 선거 개입했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선거사범 수사로 당선자 몇 명 당선 무효형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미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사건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기소가 됐거나 기소가 될 것 같은 인물들 황운하, 최강욱, 백원우, 조국, 임종석 수많은 사건 관련자들이 왜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검찰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가? 그리고 중대 변수인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은 왜 적극적 수사를 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가? 그 배경과 속사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검찰개혁과 수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거사법 역시 법대로 원칙대로 여야 가리지 말고 수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윤석열 검찰 혼자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양분됐고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